대표님 집을 인테리어 하신다면 어떤 바닥재로 가실 거예요? 저희 집에 깔 바닥재를 딱 하나만 고른다면 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닥재를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내구성은 좋은지, 소음 차단이 좀 되는지, 보행감은 어떤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해서 고르는 게 쉽지 않아요. 집에서 차지하는 면적도 넓고 바닥재가 우리 집 인테리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 선택했다가는 진짜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대로 된 바닥재 선택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집에 딱 맞는 바닥재가 뭔지, 전문가가 추천하는 바닥재는 뭔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바닥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시장의 트렌드 흐름을 먼저 아시면 좋은데요. 제가 인테리어를 2010년쯤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SNS도 활발하지 않고 인테리어 정보 자체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10명 중 8명은 그냥 강마루를 선택했습니다. 평당 10만원 미만의 가성비 좋은 강마루가 국민 바닥재로 평가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장판은 전월세 지배가는 싸구려 마감재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2010년 중후반에 LX에서 소리잠 시리즈가 나오면서 장판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엑스컴포트 5mm 장판이 타일 모양으로 나오면서 포세린 타일을 깔지 않아도 얼추 타일 느낌을 낼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한동안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포세린 타일도 꽤 찾으셨는데요. 타일 자체 비용도 비싸지만 부자재랑 인건비까지 합치면 강마루나 장판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초반에 타일형 강마루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제일 많이 보셨을 마루, 그 마루예요. 타일형 마루가 가성비, 디자인, 기능성 세 가지를 다 잡은 마루로 알려지면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타일형 강마루 천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일형 강마루 규격이 점점 대형화되면서 하자 이슈도 나오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이게 지겹다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닥재를 깔면 좋을까요? 그 전에 먼저 바닥재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무리 좋은 바닥재도 가족 구성원이나 취향에 따라 최악의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장판이에요. 보행감이나 유지관리가 쉽기 때문에 저는 장판도 충분히 좋은 마감재라고 생각합니다. 마루처럼 습기 때문에 썩을 일도 없고 자재의 수축 팽창 측면에서도 합판 마루보다 훨씬 적은 편이거든요. 다만 바닥이 습한 환경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판 밑으로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장판을 고르실 때는 최소 5mm 이상 두께를 추천드려요. 이 정도는 돼야 의자나 식탁 다리 자국도 안 남고 보행감도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강화마루인데 이걸 주거 공간에 새로 까는 분들은 요즘 거의 없어요. 강화마루는 2000년대 초중반쯤 한때 인기가 있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본드 없이 퍼즐 맞추듯 조립하는 방식이라 친환경 자재라는 이미지도 있었어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습기에 굉장히 약하고 바닥에 본드로 밀착된 게 아니다 보니 환경에 따라 마루가 벌어지고 들뜨는 현상이 잘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거 공간에선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요즘 가장 대중적인 강마루입니다. 강마루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째는 우드형 강마루, 둘째는 타일형 강마루입니다. 먼저 우드형 강마루는 나무 무늬 필름을 입힌 일반적인 형태의 마루예요. 신축 아파트에 많이 깔려 있어서 대중적인 마루로 인식되고 있죠. 시각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고 타일형 강마루보다 저렴한 편이라 여전히 인기가 있어요. 다만 워낙 오래 봐온 형태다 보니 자칫 평범하거나 올드해 보일 수 있고 가구 색상과 마루 색상이 안 맞으면 공간이 복잡해 보일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반면 타일형 강마루는 정사각 또는 직사각 형태의 마루인데요. 주로 무채색 톤이라 어떤 색상의 가구나 가전을 두어도 잘 어울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포세린 타일의 단점이었던 차가운 느낌과 높은 가격을 피하면서 타일의 고급스러움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타일형 강마루도 단점은 있는데요. 요즘 규격이 워낙 커지다 보니 바닥 수평이 완벽하지 않으면 들뜨거나 텅텅거리는 소리가 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일반 마루보다 자재비와 시공비가 비싸고 공간 맞춤으로 잘라내는 양도 많아서 전체 공사비가 올라간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해요. 가격은 우드형, 타일형 모두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 선이면 좋은 마루를 고르실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원목마루인데요. 원목마루는 천연나무를 합판 위에 1mm 이상 두껍게 얹은 마루로 우드마루 중에서는 마루의 꽃이라고 불려요. 가장 큰 장점은 인위적인 필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무 고유의 색감과 결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촉감도 부드럽고 편안하고 깔았을 때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달라요. 단점도 분명한데요. 내구성이 좀 약해서 찍힘 긁힘이 잘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활동적인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관리를 잘못하면 마루 변형이 올 수 있고 가격도 강마루보다 많이 비싼 편이에요.
좋은 원목마루를 고르는 팁을 하나 드리면 상부 원목층 두께를 보셔야 합니다. 2mm 미만 제품은 원목 질감은 느낄 수 있지만 깊이감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2mm 이상부터는 가격이 올라가는 대신 원목 고유의 깊이감과 보행감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NSC 마루예요. NSC는 천연 돌가루를 압착해서 만든 석재 기반 바닥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게 LX하우시스의 에디톤 마루인데요. 일반 강마루처럼 합판 베이스가 아니라 스톤보드 베이스라 수축 팽창이 거의 없어요. 열전도율도 높아서 난방에 유리하고 표면 강도가 높아서 찍힘, 긁힘, 눌림에 정말 강합니다. 마루가 물에 젖거나 찍히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는 데코 타일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깔려있는 자재인데요. 데코 타일은 크게 난방용과 일반용으로 나뉘어요. 천장형 냉난방기를 쓰는 상가나 사무실에는 일반용, 아파트처럼 바닥 난방을 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난방용을 써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믿고 쓸만한 제품은 LX하우시스의 하우스 모델인데요. 대기업 제품이라 친환경 인증도 확실하고 난방열에 의해 수축 팽창을 최소화해서 하자 걱정 없이 설치하실 수 있어요. 장점은 강마루보다 습기에 훨씬 강하고 찍힘과 긁힘에도 강하다는 거예요. 자재값도 저렴한 데다 시공 속도도 빨라서 장판은 싫은데 예산이 부족하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포세린 타일이에요. 타일형 강마루가 나오면서 수요가 많이 줄긴 했지만 포세린 타일만의 단단함과 묵직함은 타일형 강마루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열전도율이에요. 한번 데워지면 열 지속력도 좋고 여름엔 시원한 바닥으로 쓸 수 있어요. 거기다 웬만해서는 찍히지 않는 반영구적 내구성, 완벽한 방수와 오염 관리도 포세린 타일의 강점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보행감이 안 좋아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맨발로 오래 다니거나 바닥에 자주 앉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그릇을 떨어뜨리면 자기질이 워낙 강하다 보니 그릇이 잘 깨진다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닥재 가격들이 어떻게 되나요? 장판과 데코 타일이 평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강마루나 NSC 마루가 평당 10에서 15만원, 원목마루나 포세린 타일이 평당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됩니다. 혹시 어떤 브랜드 제품이 좋은지 딱 집어주실 수 있나요? 먼저 원목마루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원목마루 중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는 지복등 마루입니다. 바람 시리즈 중에서도 18003 모델을 특히 추천드립니다. 타 모델 대비 노란기가 적고 채도가 낮아 공간이 한층 차분해 보이고 옹이가 과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목마루를 원하신다면 파츠 노브마루도 추천드려요. 실제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선호도 높은 8가지 컬러만 뽑아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평당 20만원대로 원목마루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타일형 강마루는 한솔마루 마테라 베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컬러 자체가 유니크해서 제가 직접 많이 쓰는 제품인데요. 사이즈도 400에 800 직각부터 600각 정사각까지 나오고요. 어떤 가구나 가전이랑 매칭해도 잘 어우러져서 좋습니다. 집이 좀 넓어 보이는 바닥재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실 인테리어에서 바닥은 집의 전체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밝은 톤이 넓어 보이는데요. 밝은 색감이 팽창색 역할을 해서 공간을 훨씬 시원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쪼개져 있느냐입니다. 마루 사이즈가 작아서 바닥이 잘게 쪼개지면 시선이 분산되면서 집이 더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드마루는 최소폭 16cm 이상, 길이는 120cm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타일형 강마루는 600각 이상 대형 마루를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이건 진짜 깔지 마라, 후회한다 하는 이런 바닥재는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제 경험상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강화마루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가성비 때문에 아직도 강화마루를 고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건 아까 마루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본드를 쓰지 않고 끼워 맞추는 조립식이거든요. 예전보다는 결합 방식 기술이 발전해서 틈 벌어짐 현상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바닥에 딱 밀착되는 게 아니라 떠 있다 보니 그 사이에 들어가는 방습지가 열전도율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로 두께가 4.5mm 이하의 장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얇은 장판을 시공해 놓고 나면 걸어 다닐 때마다 발바닥에서 시멘트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요. 아파트 바닥면이 생각보다 거칠고 울퉁불퉁하거든요. 얇은 장판은 이 거친 면을 보완해주지 않습니다. 보행감이 되게 안 좋아요. 바닥재에서 주로 발생하는 하자가 뭔가요? 우드 강마루는 사실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요즘 대형 타일 강마루를 많이 쓰면서 하자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가장 흔한 하자가 마루 들뜸이라든지 솟아오름 현상인데요. 목재 베이스 마루 특성상 수축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럼 하자 없이 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완벽하게 바닥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저렴한 마루는 피하세요. 가성비 좋게 하겠다고 인지도가 낮거나 후기가 좋지 않은 저렴한 마루를 깔면 큰일 납니다. 마루는 구정마루, 이것마루처럼 오래되고 브랜드 밸류가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시공비 포함 평당 9만 원 이하 마루는 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너무 저렴한 마루는 중심을 이루는 보드층이 약해서 수축 팽창에 약하고 뒤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로 꼼꼼한 철거가 중요합니다. 신축이 아닌 이상 인테리어를 할 때 기존 마루를 철거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철거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바닥에 붙어있는 마루 잔여물과 돌출된 본드를 샌딩 작업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돼요. 바닥면을 매끄럽고 평탄하게 잡아줘야 새 마루를 깔 때 본드가 찰떡같이 붙거든요. 이 기초 작업이 부실하면 마루가 들뜨는 하자의 주범이 됩니다. 세 번째로 프라이머 작업을 꼭 해주세요. 이걸 의외로 빼먹는 업체들도 많은데요. 프라이머는 바닥 먼지를 잡아주고 본드가 시멘트 바닥에 꽉 달라붙게 해주는 접착 유도제 역할을 합니다. 이 작업 하나로 하자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수평 체크입니다. 마루를 깔 때 바닥 수평을 완벽하게 맞추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특히 구축 아파트는 바닥 수평이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상태로 마루를 그냥 깔면 밟을 때 텅텅 비는 소리가 나거나 마루에 무리가 가서 하자가 생겨요. 심하게 솟아오른 부분은 샌딩으로 갈아내고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수평 몰탈로 채워주는 게 하자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바닥재 깔 때 방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깔면 좋을까요? 마루 방향 정말 중요하죠. 방향 하나로 집이 좁아 보일 수도 있고 넓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크게 아파트 구조와 마루 종류에 따라 기준을 잡습니다. 첫 번째로 복도가 긴 타워형 아파트라면 복도 라인이 기준이에요. 우드마루는 무조건 복도 라인을 따라 결이 길게 뻗어나가도록 깝니다. 이렇게 해야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집이 시원하게 쭉 뻗어 보이고 넓어 보이거든요. 반면 타일형 강마루라면 복도 라인을 중심으로 정분할해서 깔아야 합니다. 머리 가름맛 하듯이 복도 정중앙에 기준선을 잡고 좌우로 나눠 나가는 거예요. 만약 600각 타일형 강마루 기준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한쪽 벽부터 시작하면 복도 폭이 900일 때 한쪽은 600, 반대쪽은 300짜리가 붙어서 눈에 띄게 비대칭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보기가 안 좋겠죠? 두 번째로 판상형 투베이 아파트라면 거실과 주방이 중심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실에서 주방까지 길게 뻗어나가면서 마루를 까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마루를 깔다 보면 반대쪽 벽면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마루 조각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너무 작은 쪽마루로 마감이 되면 그것도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인테리어 업체와 미리 도면으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마루 방향과 기준점을 도면에 표기해두면 깔고 나서 다시 뜯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닥재가 찍히거나 패였을 때 관리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바닥재가 찍히거나 패였을 때 생각보다 셀프 보수가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에 마루 보수제라고 검색해보시면 정말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요. 크레파스처럼 칠하는 타입, 치약처럼 짜서 쓰는 페이스트형, 인두기로 녹여 쓰는 스틱형도 있어요. 사실 마루 보수의 핵심은 색상 매칭, 소위 깔맞춤입니다. 요즘에는 타일형 강마루를 많이 쓰니까 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페이스트 타입으로 가장 비슷한 색상을 골라서 페인 부분에 충분히 메운 후 미니 헤라로 평평하게 눌러주세요. 지저분한 부분은 고운 사포로 살짝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마지막에 무광 매니큐어로 코팅해주시면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그럼 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포세린 타일이 살짝 깨지거나 패였을 때 타일 한 장을 다 깨고 교체하려면 먼지도 많이 나고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이럴 때 테낙스 브랜드의 티타늄이라는 제품을 추천드려요.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서 쓰는 제품인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한번 보수하면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됩니다. 하지만 가끔 상황에 따라 보수제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문제가 생긴 부분 한 장을 통째로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루나 타일 등 바닥재는 생산할 때마다 로트 넘버가 달라서 나중에 같은 제품을 구해도 색감이나 결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자재는 버리지 마시고 꼭 보관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감재를 고를 때 많이들 하는 실수가 따로따로 보고 고르시는 거예요. 각자 두고 봤을 때는 예쁜 마감재들이 모아두고 보면 조화롭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닥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조화를 맞추려면 타일, 가구, 벽지 같은 마감재들을 다 같이 두고 한 번에 골라야 됩니다. 여기까지 봤는데도 바닥재 고르는 게 너무 헷갈리고 힘들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톤앤톤즈 디자인 우준이었습니다.